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13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뭐 어제 미국 증시를 보신 분들이라면 좀 다소 아쉬울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0.8% 정도에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좀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들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업종별로 지금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윗꼬리를 달면서 차익 실현을 할 만한 부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조금씩 밀리는 그런 종목군들이 꽤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전문가 분과 함께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한 일주일 반 만에 온 것 같아서 새롭습니다. 그새 많은 게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죠. 네. 이게 입이 근지러웠었는데 얘기 드려야 돼 했는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오늘 현장에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은 미국 4% 뜬 장이 맞느냐? 그렇죠? 뭐 주식을 하는 고객이건 직원이건 지인이건 뭐 장이 있다구냐? 그죠? 네. 뭐 솔직히 우리끼리 다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8.15 가족분들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전일 나스닥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급등을 미리 올랐고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해서 끝났을 때는 우리 시장이 갭상승을 하게 됩니다. 갭상승을 해서 일반적인 장에서는 음봉이 뜹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몇몇 대화방에는 음봉 뜰 것 같다. 근데 장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뭔가 쉽사리 사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긴 하긴 했었어요. 네.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안 떠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의 보합권, 플러스권, 심지어 아침에 그 기대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9시 5분 안쪽으로 마이너스도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있다고야? 라고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겁니다, 이거. 그때 그럼 우리 시장에서 들어가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뉴스 플로우를 우리가 왜 추적을 했을까? 어제 4시에 베센트 장관이 발표를 했죠. 중국 관세 줄인다고. 그냥 줄이는 것도 아니고 125에서 그냥 100%를 빼버리고 이런 부분이면 정말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이고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뭐 시장에서 기대는 60%, 뭐 70%, 50% 기대했는데 더 많았다. 미국 떴다. 우리 왜 안 떠?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굳이 말을 하고자 하면 나스닥 선물이 빠지고 있으니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근데 외국인 적극적으로 오늘 들어왔잖아요, 1,100억. 그죠? 네. 그러면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사실. 가끔은요, 이런 이성적인 논리가 펼쳐지지 않는 시장도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말을 하자면 나스닥 선물이 빠지니까. 네. 그럼 우리 외국인 선물 작동 안 하니까. 뭐 이런 부분 일부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오늘 수급 여기 화면 보시면은 외국인 들어온 거 기관 판 거 사실상 이 정도 금액은 냉무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뭐 1,000억 사고 1,000억 판 거 가지고 누가 의미를 가져요? 때릴 때 2조씩 때리는데 아무 의미 없고 일단 어제 오후에 삼성전자가 급등이 했죠. 5%나 급등이 나올 때 어제 장중에 다들 헷갈려 했잖아요. 네. 급등 나올 때 뭐 했어? 어떻게 됐어요? 조선 빠지고 방산 빠지고 화장품 빠지고 진짜 주도주의 교체냐? 교체냐? 네, 아리까리. 사실 중국과 합의를 했다 아무 안 중요합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그죠,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느냐를 저 어제 오후에 제가 뭐 물어봤잖아요. 제가 여러 군데 물어봐서 주식하는 대화방에 1. 주도주 교체다. 2. 뭐 사야 되느냐? 3. 모르겠다. 답을 알려달라. 다 돌렸더니 3이네요. 다 모르겠다. 답을 알려. 다 여러분들 아는 분들이에요. TV 나오는 분들한테 지금 물어봤더니 시장이 그렇습니다. 사실. 네. 어제 입장에서 조선방산을 하이바이가 아니죠. 세게 들어가 있는 투자자가 누가 있을 것이며. 그렇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오늘부터 주도주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이게 시장인 겁니다. 사실 어제 오늘 넘어올 때 시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지난주도 어렵긴 했지만 지난주는 어땠습니까, 가족분? 네, 안 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는 상대적으로 색깔은 있었습니다.
어떤 색깔이요? 실적 발표하고 APR이 질러줬으니까, 방산이 질러줬으니까 그 다음 실적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시장에선 그것만 쳐다봐. 저도 그거 했으니까요. 쳐다봐. 근데 뭐 투자자가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제 고객이자 815 구독자인 뭐 투자자가 오늘 이거 발표하는데 이거 보고 A 보고 B 이거 하는 게 어때요? A는 발표해서 올랐으니까 제가 그걸 보고 B 하는 매매를 19년 했다. 근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제가 와서 들으신 메시지는 이거 하나인데, 지난주와 이번 주와 뭐가 달라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대변수는 중국과의 합의를 일부 한 거, 90일 유예 한 거고, 그거 아닌 것 같고, 그죠? 시즌이 바뀌었어요. 지난주까지는 굵직굵직한 놈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었던 거고, 네. 이번 주는 실적 발표가 대충 마무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침 중국과의 협상 합의도 일부 있었지. 반도체 엔비디아 오르고 있지.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넘어갈까라는 게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더 강해진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분들께 조선방산이 주도주 탈락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제기는 사기꾼이고, 여기서 더 사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이게 뭐냐면은 아직 시장은 정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너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실 수도 있지만 다들 헷갈려 할걸요 지금. 이런 결로 저는 시장에서 바뀌고 있는 거고, 밑에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좋은 뉴스가 나오고 혹은 실적이 바닥에 찍었다라는 포지션이라든지 혹은 뭔가 썸씽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거기서 매수세가 이루어질 때, 밑에서 15% 오를 때, 그때부터 시장에서는 주도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바뀌었을 때 위에 있던 어떤 것들이 20% 30% 깨져 있으면 탈락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한 10%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 5% 10%. 그러면은 주도 탈락했다 안 했나 모릅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탈락했다라고 시장에서 확정짓는 순간 이미 20% 30% 물려있다고요. 이거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제 말은. 그죠? 네. 그래서 이 체인지 되는 이 과정 안에서 저도 답을 찾고 싶은 거고, 근데 답을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렇지만 내가 사고 싶은 거를 떨어질 때마다 사야 된다. 근데 높은 것보다는 아래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왜냐면 지수가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올라왔기도 했고, 물론 2700 갈 수도 있고 2750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2400에서 2600 올라 200포인트 올라온 시장은 맞고, 저점 대비 300포인트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 이 대비에서는 또 어떤 투자자들은 다른 생각을 할 거고, 15일까지, 1분기 실적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발표하는 건 가족분들 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니까 장이 이런 거예요. 1포인트 플러스. 왜냐면 어느 투자자들도 예를 들어서 원전이 지를까? 어디 지를까? 확신 못 가집니다. 지금. 좀 느낌이 오시죠? 저희 생각대로 여러분들께서 아리까리하고 헷갈려하는 순서대로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시장 지표 체력 혹은 시장 확신, 컨빅션이 줄어드는 겁니다. 다 똑같죠.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그런 우리의 손가락, 우리의 매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말이 좀 길긴 길었는데 어제도 외국인 일부 들어왔고, 네. 선물도 조금 들어왔고, 오늘 산 거 보시면은 좀 재밌어요. 하이닉스야, 하이닉스. 여기 지금 차트가 이상하죠. 요 KRX 바꾸면 2% 정도, 그리고 현대미포 일부, 조선주 일부 들어왔고, 두산에너빌티, 원전, 현대중공. 보면 하이닉스는 IT, 여기는 조선 원전이에요. 네.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여기에 대한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더 올라갈 건 안 올라갈 것인 건 좀 살펴보긴 하는데, 보시면 또 기관이 많이 산 건 또 삼성전자예요. 또 네. 딱 이렇게 좀 대변돼요. 위치에 따라서 항상 우리가 차트 위치와 주가 밸류랑은 다르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은 차트 위치와 주가 밸류랑 비슷해요. 그렇죠? 네. 원래는 이렇게 거꾸로 하기 마련인데 많이 올라가면 비싸요. 요즘은 좀 또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얼마큼 감내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 뭐 이때 물어보신 김에 바로 얘기를 드리자면 시장 어떨 것 같냐? 그냥 이럴 것 같습니다. 많이 빠지면 올라올 것 같고 오르면 또 살짝 조정 나올 것 같고 이런 시장은 아마도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은 전 개인적으로 크다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위기는 조금 그래도 지난주, 그러니까 관세 뭐 새로운 발표 전과는 사뭇 다른 그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에 더 높게 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이게 관세 발표 전이 다른 게 전후가 다른 게 아니고 시즌이 다른 거예요.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아니고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 되게 많은 종목군들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좀 네. 의미 있게 보셨던 섹터나 뭐 종목 있으셨을까요? 일단 의미는 못 찾겠고요. 사실 네. 좀 다들 어제 주도주 체인지 되는 거 아니야 라든지 반도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든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죠? 결국 뜬 건 로봇. 네.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이래요. 아, 그래서 뭐 직원이 이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쫓아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이거예요, 이거. 로봇은 뜰만합니다. 충분한 성장의 내러티브도 있고, 얼마 전에 뭐 중국에서 로봇 산업 보고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외국계에서. 뭐 그거 다 좋다라고 얘기하셨을 텐데,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뭐 휴머노이드가 좋다, 뭐가 좋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근데 왜 나우 로보틱스가 상한가예요? 결국은 신규 상장 상한가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물량 게임입니다. 뭐가 더 가볍느냐. 네. 결국은. 물론 이 중간에 또 다른 내러티브가 형성이 돼서 휴머노이드다, 뭐다, 뭐 이번 협동 로봇이다 하면 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오늘 어쨌든 같은 섹터가 다 오른 동반 오른 첫날이잖아요. 첫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레인보우도 떴고 두산 로봇도 떴고 다 떴잖아요. 네. 다 떴는데 얘 빼놓고 얘랑 유진 로봇인가 두 개 빼놓고 다 음봉이잖아요 지금. 이건 팩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무슨 결을 잡습니까? 로봇 매매할 때 어떤 결을 잡아요? 솔직히 그냥 물량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확 뜨니까 뭐 뉴스 뭘 찾아요? 일단 붙어야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시는 분들 그래요. 일단 로봇이 일단 오늘 떴었다, 뜬금 보러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조금 좀 조심스러운데 실리콘2 네. APR에 불을 붙였는데 실리콘 오늘 참고로 어제 신고 실적 발표한 게 실리콘2랑 클래시스 네. 이 같은 업종 내에서 발표를 했는데 둘 다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쏟아져 나왔어요. 사실은 보셨을 거예요, 가족분들도. 그런데 조금은 그런 게 뭐 제가 오늘 자료도 보긴 봤지만은 조금 심해요. 보고서 되게 잘 나왔어요. 실적도 잘 나왔고. 그런데 굳이 여기 보시면 금액으로 수량으로 볼게요. 그렇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팔았어요. 기관도 많이 팔고요. 오히려 들어간 거로 외국인이에요. 여튼 성장성은 있다. 그렇듯 뉴스 보니까 뭐 APR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저도 뭐 개별 종목 뒷게 설명을 못 드려서 어찌됐든 그런 루머도 있었다고 하고 시장에서 여튼 밑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음봉에서 빠져서 끝나긴 했다. 실적이 잘 나온 거가 그 다음날 목표작과 상향 보고서가 나오고 그러면은 더 잘 가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꼭 거래량을 터트리는 어제 오늘 터졌죠. 터트리는 이런 음봉이 나왔으면 허탈하다. 그렇죠. 허탈하다. 이거 못하러 공부해요. 그죠? 그래 보고서 보고 엄청 좋게 잘 써져 있어요. 아니, 물론 제대로 저기 하신 거고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고 좀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떴다가 살짝 쉴 때는 조선이 좀 올라가고 조금 또 올랐다 또 다시 빠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또 방산이 살짝 올라가고 네. 이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오늘은 많이 오른 거는 별로 없어가지고 오늘 시장에서 사실 이런 뉴스를 말씀드리기도 좀 그런데
아, 그거는 어때요? 제약바이오 오늘 그래도 그나마 오늘 장 초반부터 막판까지 분위기를 지켜낸 건 제약바이오였잖아요. 제약바이오가 어제까지 되게 안 좋았죠. 네, 상당히 안 좋았죠. 그러니까는 와 오늘 올랐다 하지만 오늘만 오른 거예요. 물론 빠진 이유는 트럼프가 약가인하 행정명령 하겠다 실적을 했죠. 네. 어제 뉴스 나왔을 거고 글로벌 약가 대비해서 30에서 80% 인하를 목표로 하는 행정성명에 서명을 했다. 그냥 말하고 서명하면 다 되는지 아나 봐요. 그죠? 그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일단 어제까지 안 좋았던 거고 막상 행정명령 서명을 해서 보니까는 명령만으로는 약가를 강제할 부분은 좀 애매모호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뭐 관련된 사실 뭐 시장에서 분위기가 형성된 거는 이거 실현 가능성 별로 없는 것 같다. 혹은 생각보다는 좀 약하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이게 좀 말을 아끼게 되는 편이기도 하고요. 지금 어제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신용일 국채가 빠지질 않아요. 네. 비슷비슷한 상황이기도 하고 금리 인하 오늘 CPI 보긴 봐야 되겠지만 미국 경제 튼튼하다는 우리 파월 형님의 얘기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조금 연속성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퀘스천 마크 많이 빠졌으니까 좀 지금 시장이 좀 죄송한 얘기인데 가족분들 저는 결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제약바이오가 끝까지 올랐을까 생각했을 때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네. 방산이요 오늘 빠졌다가 올라왔다 또 빠지고 끝나요. 왜 그래요? 많이 올랐으니까 또 밸류 대비해서 좀 그럴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은 오늘 뭐 투자자분들 저도 통화도 많이 했고 했지만은 조금 헛헛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결국 이러려고 그죠? 뭐 결국 제가 그랬거든요. 많이 빠져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성의가 없는 대답이실지 아니실지 모르긴 하겠지만 사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종가까지 사도 된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지만 내일은 또 내일 열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장이 정말로 바뀌어요. 바뀌는 게 어제 봐보세요. 어제 아침이랑 어제 점심이랑 저녁 때랑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상대적으로 조금 스테이블했어요. 오늘 그랬지만 또 언제 이렇게 바뀔지 이런 부분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한 섹터를 오래 들고 있던 투자자가 징글징글하다 전화 왔습니다. 못 들고 있겠다고. 도무지. 이렇게 흔들어야 되냐고. 버티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뭐 그게 그쵸? 네. 좀 최근에 왜냐면 어제 오늘 섹터 로테이션이 세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섹터 나온 김에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2차전지 뉴스 보시면은 네. 사실 2차전지 치고 많이 안 빠졌어요. 1~2% 빠졌으니까는. 그런데 미국에서 하원 세입위원회라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거기서 IRA 법안에 대한 변경 초안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거 자체가 오늘 장중에 해석이 되면서 좀 아침엔 떴다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 물론 아침에 떴다 밀리는 게 아니고 장이 또 떴다 밀렸다 했죠 사실. 그죠? 뉴스 플로우가 또 그렇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존에 알고 있는 EV 보조금은 내년부터 폐지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일부. 그리고 EV 보조금은 뭐 우리가 알고 있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할 때 보조금과 AMPC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헷갈려 했거든요. 네. 둘 중에 하나 살릴 것 같다 뭐 같다. 그런데 AMPC는 조기 폐지 FEOC를 적용시키겠다. 그런데 조기 폐지가 당장 내년 폐지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30년부터 25% 줄여가지고 33년 손을 내죠. 근데 요거를 한 1, 2년 땡긴다. 그러면 지금 몇 년간 어닝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수정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지금 LG 엔솔 입장에서 봤을 때 AMPC만 지금 수익이 낮기 때문에 지금 흑자 전환한 건데 흑자로 있는 건데 물론 중장기 수익성에 타격이 있죠. 그런데 지금 2차전지가 중장기 따질 때입니까 지금? 그렇죠. 뉴스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또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에 이제 한 30분 남겨놓고 밑골이 달더라고요. 또 쭉 달리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오자마자 말씀드렸지 이준 이사님한테
포스코 퓨처엠이 1조 1000억 정도 유증 발표를 했어요. 정말. 조금은 분위기가 살릴만 하는데 네. 이렇게 유증 발표 해보니까 애프터마켓에서 NXT에서 지금 오후 기준입니다. 가족분들 나중에 영상 보실 때 헷갈려 하시지 말고 오후 기준으로 잠깐하고 오후입니다. 발표하고 보니까 8% 빠지는 거야. 그죠? 요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저는 할만하면 자꾸. 할만하면 악재 나오고 할만하면 악재 나오고 물론 좀 이 구조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업종의 특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많이 빠지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가족분들 혹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활히 매매할 수 있는 장이 좀 좋기 때문에 원활히 매매할 수 있는 장은 2000년에도 한번 올랐다 반도체 소보장도 올랐다 하면서 업종 순환매가 탁월한 장이에요. 네. 근데 지금 할만하면 SDI 유증 때리고 할만한 포스코 퓨처 유증 때리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다. 그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때 그랬어요. 그 어디죠? 그 원전. 네. 원전 프랑스가 법적으로 일단 소송을 문제 제기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던진 분들이 있어요. 네. NXT에서 그거 저희 그날 10% 말아 올렸거든요. 물론 포스코 퓨처엠이 내일 그럴지 안 그럴지는 열어봐야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는 본장에서 뭔가 판단을 하시는 거 혹은 애널리스트 평가 자료가 나온 다음에 평가를 하는 거. 지금 저 NXT에서는 너무 많이 빠질 때 팔고 많이 오를 때 사고 이게 저는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물론 1.1조고 1대 0.15이기 때문에 15%가 이론으로 빠져야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시총이 8조잖아요. 8조, 1조처럼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수준까지 꼭 빠져야 되겠는가? 중기적으로 물론 그건 시장에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 오후 현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조금 이게 내일 뭐 사세요 뭐 파세요라기보다는 지금 주도와 비주도와 혹은 시장에서 이런 고민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지난주는 실적만 찾았다니까요. 오늘 뭐 하지 오늘 뭐 하지 이거 하지 이거 하지. 근데 A 보고 B 했으면 물렸다니까요. 봤잖아요. 다 보셨잖아요. 가족분들. 뭘 보고 따라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단타칠 나오는 거거든. 오늘 파마리서치 이런 종목들도 막 있잖아요. 결국 종가 어때요? 결국 보합이야. 그 난리 부르스 쳤는데. 그죠 가족분들? 네. 여기서 내가 요만큼을 띄워 먹어야지 라는 건 증권사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업자들이. 근데 오히려 할 게 없으니까. 딴 거 물려 있으니까 내가 이해 안 되니까요. 근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선 그런 변동성들만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쫓아잡은 사람들이 이거 세로니 뭐 스트리트 컨센 이러지 않아.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제가. 그죠? 스트리트 컨센이 높았나 봐요. 그러는데 누구도 몰라요. 그렇죠. 스트릿 컨센이 대체 뭔데? 아니 그러니까는 그래 네. 제가 얼마나 듣지 않겠습니까? 내가 들어야 되는데 나도 못 들었어. 근데 빠지고 있어 스트리트 컨센이 얼마였대? 봐보세요. 누구도 들은 사람이 없어요. 네. 그죠? 나도 못 들어서 말 다 했죠, 진짜. 좀 나도 가끔 물어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이랬대. 이게 무슨 뭡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단타를 치려고 누가 들어갔는데 세게 샀어요. 실적 보고 샀는데 안 오니까 더 안 가니까. 누가 어떤 종목에 단타로 들어? 이게 지금 IA가 반응을 하네요. 네. 들어갔는데 누가 더 세게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보면 좀 편해요. 그렇죠. 조금. 왜냐면 이런 최근에 들어갔던 매수세들은 굉장히 투기적인 매수세예요. 단타 그냥 실적 때 쫙 쏘니까 나도 방산주처럼 먹어봐야지 한번. 조선주처럼 먹어봐야지. 지난주 데자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 화장 APL 이렇게 좋은데 그럼 나도 APL 같이 먹어야 되는데 해서 확 들어갔는데 안 가는 거지. 근데 매수는 없어요. 그 다음 날은. 네. 그러니까 그게 종가까지 빠지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거의 이 메커니즘이 뭘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뭐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좀 시장을 좀 파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사실 거의 뭐 단기 수급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뭐 연속성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이제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그럼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업종 종목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꾸준하거나 네, 많이 빠지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방산조선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밀리면 들어갈 수 있는 주식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게 이 정도는 과한데? 그러면 들어올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과한데라고 한다면 장중에 6%에서 8%. 1, 2%는 애매하고요. 네, 오늘 뭐 몇 개 종목들 이평선 다 왔잖아요. 네, 다 올리는 거 보세요. 플러스 났다 또 마이너스로 끝나잖아요. 요거 먹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선수들은. 선수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들어가시는 분들이. 네, 그죠? 여기서 더 사주면 안 팔아요. 맞죠? 그러면 앞으로도 조선방산 주도 섹터라든지 좋으니까 실적도 좋고 수주도 좋으니까 들어갈 텐데 빠지면 유의미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빠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앞으로 매매할 생각이고 그리고 증권주 꾸준한 조용히 거, 예. 조용히 뭐 요거는 제가 2주 전에도 와서도 말씀드렸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한때 제가 한두 달 동안 엔터만 계속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증권주를 계속 말씀드리지 않을까. 뭐 논리도 몇 번 말씀드렸고 뺄게요. 증권주. 네. 그리고 지금 어떻게 종목을 저도 찾고 있는 중이죠. 찾고 있는 중인데 요렇게 이제 이번 주까지 지금 내일 실적 발표하는 게 JIP가 있어요. 네. NC소프트 그리고 또 시장에서 워킹할 만한 게 W게임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종 업종 대표주들이긴 한데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의 변동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어요. 그게 어제로서 끝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 오늘은 뭔가- 거의 대부분 세론이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적을 보고 뭔가 내가 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히 영민하거든요. 이제 이거 안 찾아요. 이제 제가 보기에 YG 한번 하고 이제 끝난 거지 이제. 그 다시 뉴스 플로우대로 원래 원칙대로 바뀌고 있는 중이긴 할 텐데 마지막 구간이 남았어요. 이틀 정도 실적 발표. 요거는 잘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내러티브 발동이 될 것 같냐면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산업, 새로운 것들의 산업 보고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종목 보고서 많이 봤죠. 네. 프리뷰, 미리 뭘 사야 될지, 어떤 것들이 일봉이 좋대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기대하고 이런 구간인 종목 보고서를 많이 봤는데 사실 지금부터는 업종 보셔야 돼요. 업종.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실적을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몰라 어차피. 왜냐면 2분기 지나야지 알잖아. 이제 그쵸. 2분기 이제 지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것 같다라는 논리와 내러티브가 명확한 걸 산업보고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거가 매일 나오는 거 말고 좀 이거 좀 신선하다 라는 것들이 강렬히 반영할 구간인 것 같아요. 제가 요 구간 때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매일 보긴 하겠지만 솔직히 미국장 4% 반영을 잘 안 보기 싫거든요. 보고서. 근데 그쵸. 좀 지금도 보고 있고 좀 매일 찾아볼 예정이기도 하고 그게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로 좀 종목을 혹은 섹터를 찾는데 저희도 이렇게 찾아요. 이렇게 찾으니까는 네. 같이 좀 찾으면서 우리 가족분들 소통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보고서 봤는데 뭐 예를 12시에 장중에 할 때 물어보시면 뭐 이사님 나오실 수도 있고 청출 대표 나오실 수도 있고 누구 나오실 수도 있고 전문가 분들이 해석해 주시고 그걸 고민하고 그때 별로 안 뜨거든요. 또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유기적으로 시장을 좀 알아가면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산업에 대한 고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굉장히 또 혼란스러운 그런 시장인데. 그러니까는 네. 이게 시장이 올라와서 그래요. 네.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얼만큼 세게 사실 이게 종목을 세게 베팅한다는 것 자체가 웬만큼 컨빅션이 있지 않으면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거가
만들어지는 구간이에요, 지금은. 그 구간을 내가 같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더라도 죄송한 얘기지만 주가가 빠져버리면 그게 안 쳐다보게 돼요. 맞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견뎌내냐면 조금 사거나 분할로 사거나 이런 식으로 견뎌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 제가 좀 뭔가 이제 보이면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도 와요. 네. 그러니까는 좀 시장 같이 잘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시장 같이 잘 지켜보고 말씀하신 내용들 같이 또 고민을 해보면서 앞으로 시장 전략 잘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해주신 박현상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